또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제정안은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총회 운영비 등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수도권에서만 17,000가구 이상이 입주하면서 1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만여 가구가 입주하는 경기도는 정부의 실거주 의무 완화로 전세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자 경기도 청약시장 열기가 식는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평균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고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미달 단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올 들어 부동산 거래 절벽과 집값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주택 시장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 가격 무려 0.7%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됐는데요. 그중에서도 교통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주택시장, 이 어두운 터널을 시기에 투자자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분 소개해드려야겠죠. 화요일 이 시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서호진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 이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좀 갈 모습을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 좀 내가 가진 부동산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운영, 여러 가지 부동산 고민들 이런 것들 많으실 텐데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또 속 시원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명쾌한 해결책들 또 제시해 주실 텐데요. 자,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상담 일정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저희가 이제 1대1 대면 상담 준비한 주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불경기에 강한 이제 부동산 재개발 소액 투자라는 이제 제 주제에 대해서 이제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점점점 안 좋아질수록 지금은 뭐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정말 지금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기인가? 과연 지금은 들어가면은 안 될까?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향후 부동산이 좋아지는 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률을 얻게 될 수 있는 이런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불경기에 좀 더 강한 이 재개발 소액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가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유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어떤 네. 부분 궁금하세요? 네, 군포에 있는 빌라에서 10년째 거주 중인데요. 네. 네, 저희는 1가구 2주택이에요. 네. 근데 하나는 명의를 빌려드려서 실질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산을 조금 늘리고 싶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군포시에 이제 초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와서 빌라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1억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KCC 그 복합상가 6층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나은지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 좀 상담을 하고 싶어서요. 네, 현재 군포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투자를 KCC라고 하셨는데 이쪽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이주를 아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채 더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KCC로 가게 되면 지금 빌라를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네네. 네, 이 빌라가 만약에 이게 나중에 미래가 더 좋다고 하면 그냥 여기서 눌러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서 네. 어느 양자택일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당동에 있는 몇 번지인지 혹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네, 792-14요. 792-14번이요. 792-14사요. 네, 14번지. 지금 바로 옆에 보니까 그 시청자분이 방금 말씀하신 KCC 2차 아파트 여기 있는 거 맞은가요? 아, 네, 제가 화면은 안 보이지만 네. KCC 2차, 네, 맞아요. 바로 인근에 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어디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일단 여기 실거주도 오래 하셨고 하신 부분도 있으신데 내가 만약에 좀 더 거주를 편하게 하고 싶다. 아무래도 뭔가 이제 빌라보다는 뭐 아파트 쪽이 거주하기 좀 더 편한 부분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거주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옮겨가는 것도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뭔가 향후 우리가 뭐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을 좀 더 늘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크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 그냥 지금 사는 빌라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근데 여기에 차후에 저희 지역까지 작년까지는 그 주민 동의를 받았는데 네, 이게 언제 수락이 될지도 모르고 네. 저희까지 이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부정확한 상황이어서 네.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믿고 기다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이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당동 일대 보면은 또 재개발 추진한 지역이 또 군데군데 또 있잖아요. 네, 네. 저희 옆에까지 바로 들어갔어요. 네, 지금 당도 인근으로 제가 지금 옆에 알기로는 이 군포역에서 좀 가까운 부분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좀 당동 있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유하신 주택 위쪽 부분으로 해서 요 위에도 지금 그 개발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이쪽 위쪽으로도. 네, 네,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물론 이게 정말 이게 허물어지고 새 집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일 베스트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우리가 뭐 직접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서울을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가장 뭐 우리가 뭐 재개발에 대해 가지고 좀 이슈가 되는 지역이 뭐 용산 지역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용산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로 뭔가 이제 정확하게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이런 지역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주변 지역에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뭔가 앞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다는 이런 뭐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지역들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데 지금 이것도 저는 이제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뭐 그러면은 네. 그 KCC 아파트도 이제 주변 인근이 네. 재개발이 다 대단지로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니까 바로 그 앞라인이거든요. 네. KCC가. 그럼 그쪽도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가요? 그렇죠. 상승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뭔가 이 아파트의 가격을 따라가게 되면서 이제 같이 가격을 상승이 있는 게 키 맞추기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뭔가 우리가 나중에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비교를 해보자면은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새 아파트를 얻는 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따라가는 게 가격이 많이 올라갈지 그거를 좀 비교해두고 생각해봤을 때는 아무리 뭔가 비교를 했을 때 직접 새 아파트를 얻는 게 더 가격 상승 부분에서는 훨씬 수익률이 더 높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아,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 3번 KCC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가 뭔가 좀 나중에 뭐 주변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또 아니에요. 네, 세대수가 적어요. 그렇죠. 예, 정답이에요. 일단은 뭐 주변에 있는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세대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주변이 개발되게 되면은 뭔가 또 반사이익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KCC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이제 세대수도 규모도 적은 데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좀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뭔가 좀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 사실상 크게 좀 기대치가 높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당동 같은 지역도 사실 뭐 우리가 뭐 서울 같으면은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하는데 이 좀 군포 일대 이 당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좀 이렇게 수요자들이 그렇게 막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과거부터 크게 막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3번에 대비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도 좀 저렴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유입되는 수요도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향후 큰 가격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개발이 좀 필요해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지역적으로 노후도도 있고 거기다가 뭐 개발 사업 추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뭐 물론 지금보다 가격이 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뭐 개발에 대한 가능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로 굳이 갈아타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뭐 큰 내가 뭐 여기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 큰 뭐 움직일 필요가 없다 하시면은 그냥 지금 거주하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아까 뭐 다른 주택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결국에는 내가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 주택이 맞아요. 내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 새로 이제 매입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취득세 중과돼가지고 우리 세금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 나중에 또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크게 뭐 세금에 대한 문제가 없고 뭐 내가 거주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 주변에 이제 개발되는 것들의 이제 진행 상황 그리고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봐서 저는 굳이 옮기는 것보다는 계속 여기 그냥 거주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을 늘리고 싶은 생각은 지금 굴뚝같이 있는데. 그렇죠. 모든 부동산 가지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똑같은 염원이기도 할 텐데 아무리 이제 좀 봤을 때 아마 이 자산을 늘리기에도 우리가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크게 뭐 우리가 자산을 많이 불릴 수 있는 이런 지역은 아니긴 해요, 사실. 네. 뭔가 이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매도하고 이쪽 지역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뭔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상급지로 가셔야지 여기서 바로 옆집으로 간다 해가지고 내가 상급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정도까지 이제 군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상담드렸는데 제가 이제 방송 시간상 너무 길게 상담 오래 못 드리니까 제가 또 네. 기회 되면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좀 더 꼼꼼하게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군포 당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또 개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 그냥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처로 보고 계신 이 KCC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지역, 다른 투자처 혹은 세대수가 많은 단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제 재건축 추진 중인 그 아파트를 보고 투자 목적으로 네. 지금 매수를 할까 하는데 그 창동 있죠. 창동 주홍 2단지 창동 주공 2단지요. 21평이요. 네. 그걸 이제 한번 봤는데 네. 그거를 매수를 해도 될까 하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투자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매수해도 괜찮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신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선택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막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또 고민하고 계시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뭐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투자를 할 수는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 먼저 답변 먼저 드리면은 저는 네. 여기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매매가가 7억
이르더라고요. 7억 정도. 7억 정도고 한 세는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전세는 맞출 수 있으면 전세는 뭐 한 2억대 중반 후반? 2억대 중후반 정도. 그러면 뭐 대략 한 투자금이 한 4억대에서 한 5억대 사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좀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창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네. 자, 우선 이제 뭐 우리 창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리고 이제 시작하자면은 사실 네. 이 창동 같은 경우는 서울 끄트머리 있잖아요. 거의 뭐 좀 약간 외곽 쪽에 예, 있잖아요. 예.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동안은 그렇게 막 많은 주목을 못 받았던 지역이 이 약간 강북구 창동 지역이에요. 네. 예, 많이 못 받았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향후 한 5년 전부터 우리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이제 서울에 이제 뭐 서울 안쪽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외곽 쪽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예, 거죠. 주변으로 예. 네,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강북 지역들도 지금 뭐 이렇게 노원이라든지 강북 일대도 굉장히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노후된 단지들이 많아요. 예, 노원이라든지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창공 일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노후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보고 계신 이 창동 주공 2단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창동에 있는 단지들이랑 이게 아파트 재건축이 따로 이거 얘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세대수가 이게 네. 지금은 그때같이 많지 않은데 이 주변에 있는 이 효성 상하 아파트랑 이 상하 아파트 단지들이랑 이게 같이 이게 재건축을 들어간다. 이게 네, 하게 네, 이게 예. 같이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은 지금에는 이제 세대 수가 굉장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게 향후 네.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재건축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서울에서 이제 입지 좋은 곳에 대단지 예, 아파트가 넓어지죠. 예, 새 아파트가 예.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에 저는 또 네. 충분히 여기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는 뭐 그렇게 뭐 선호도가 높지 않다라고는 했지만 지금은 네. 이제 창동 같은 경우는 4호선, 1호선 이제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지하철. 네, 이제 네. 더블 역세권으로 서울 안쪽으로 뭐 들어가기도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GTX가 들어오잖아요. 네. 네, GTX 이제 B 노선이 앞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GTX 타고 강남까지도 거의 뭐 이제 10분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앞으로 이제 향후 강남으로도 접근하기 좋고 이제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 좋다 네, 이러 한다면은 네, 말 네. 그대로 직장과 가까운 이제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상당히 또 놀라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네. 예,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주거 환경도 이제 뭐 노후된 주거 단지에서 깨끗하고 넓은 이제 주거 단지로 주거 쾌적성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 창동역에 이 창동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자에서 투자가 들어가서 창동 역세권 개발도 상당히 또 굉장히 또 크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네. 이제 지역 전체적인 호재들도 많고 거기다가 내가 가진 물건이 앞으로도 재개발도 재건축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뭐 가격이 조금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호재도 많고 개발이 된다. 그리고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로 앞으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격이 좀 뭔가 조정을 받고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향후 우리가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제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또 잠재적인 지역이 이 창동 지역이다. 따라서 지금 이제 뭐 이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거 가가지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창동 쪽 지금 투자를 고려하고 계셨는데요. 창동 지역에 워낙에 또 굵직한 호재들도 많이 있는 데다가 보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곳이죠.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과 함께 재건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지역에서 굉장히 대단지 새 아파트가 조성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투자하셔도 괜찮겠다. 매수에 긍정적인 답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네, 제가 한 2, 3억 정도 자금이 있는데요. 네. 네, 지금이라도 이제 서울에 묻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서울에 이제 못 들어갈 것 같아서 네. 가격이 이제 오르만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보고 계신 네. 지역들은 좀 있을까요?
제가 한강변 쪽에 있는 합정동이나 네. 자양동은 어떠한가 싶어서요. 한강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지역들 중에 어떤 곳이 더 좋은 미래 가치가 높은 투자처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TV 잘 보고 있어요. 지금 방금 아까 전에 이제 시청자분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청자분도 뭔가 지금 이런 뭔가 부동산이 하향 조정기 들어간 면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가 또 투자를 고민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투자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자금은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자금은 제가 한 2억, 2, 3억인데 한 조금 들어가면 좋죠. 아무래도 투자금이 좀 덜 들어가면 아무래도 덜 좋을 거죠. 들어가는 건 네, 네, 네. 저는 2, 3억 정도 투자면은 뭐 지금이라도 충분히 앞으로 뭐 재개발이 좀 가능하고 내가 뭔가 저 투자에 대해서 뭐 나중에 정말 이렇게 보람 찰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지금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세요. 아, 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뭐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정말 이제 부동산 소액 투자를 해서 내가 나중에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지금은 굉장히 이제 급지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향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상급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찾아가야 돼요. 예, 네. 이런 지역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청자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한강변을 찾잖아요. 네.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강변을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의 서울의 한강변을 따라서 부촌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선은 여기 네. 있는 이제 뭐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이제 강 건너편에 여기 용산에 있는 이촌동 있죠. 여기도 부촌이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 이제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요거 이제 여기 이제 반포 잠실 일대, 반포 쪽. 네. 그리고 이제 역사와 전통적으로 부촌이었던 이 압구정 청담 쪽.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얼마 전까지 부촌이었던 이 잠실 일대.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성수동까지. 이런 식으로 이 한강변을 따라서 쭉 부촌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 중에서 시청자님 보셨다고 하시는 게 여기 있는 망원 합정동 일대랑 그리고 여기 광진구에 있는 자양동 일대 이쪽 보셨다고 하셨죠. 네, 네. 시청자분이 보셨을 때는 어느 쪽이 더 괜찮은 것 같으세요? 근데 저희는 좀 자양동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양동 쪽이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정확한 선택이세요. 아, 네. 네,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 물론 저기 이제 망원 합정동 일대도 한강변이기도 하고 이제 뭐 여의도도 인접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뭔가 이제 개발에 대한 이슈를 보고 뭐 지역적인 노도를 봤을 때는 이 합정동 쪽보다는 이 광진구에 있는 자양동 일대 쪽이 훨씬 더 우리가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쪽 자양동 쪽이. 네. 네. 뭐 이제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살펴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청자분 자양동 중에서 이 자양동이 다 같은 자양동이 아니라 자양동 봤을 때 지금 이제 쭉 이렇게 건대 입구 기준으로 해서 성수동 바로 인근으로 또 자양동이 이렇게 쭉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이 자양 1동이랑 자양 2동 쪽은 사실 좀 노도 요건이 좀 낮아요. 네. 최근에 또 지어진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향후 뭐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기는 지금 좀 맞지 않는 지역이고 그래서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한강변 바로 붙어 있는 자양 4동 쪽 이쪽을 좀 알아보셔야 돼요. 네, 사동. 네. 네, 자양 4동 이쪽이 한데 자 우리가 입지적인 면을 살펴봤을 때도 자양 4동 바로 옆에 성수동 붙어 있죠. 네. 바로 길만 건너면은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네. 최고 층수 49층까지 이제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고급 단지를 지을 수 있는 이제 성수 전략정비지구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 다리 건너서 가면 뭐 있어요? 뭐 청담 있지, 압구정 있지, 그리고 또 뭐 잠실 있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입지적인 여건 자체도 이 자양사동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과거부터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주택이 들어와가지고 지어지기보다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쭉 거주하고 계시던 이 뭐 단독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노도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향후 재개발을 이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미 한번 이제 신속통합 계획에 뭐 신청도 하기도 했었고 그만큼 이제 주민들의 열의가 높기도 한데 우리가 뭐 이제 신속통합 기획이라 해가지고 뭐 현금 청산이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자양동 일대가 이제 신속통합 기획뿐만 아니라 이 뚝섬 유원지 여기에 가깝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역세권 개발도 같이 또 추진하고 있어요. 네. 예, 그만큼 이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뭔가 이제 개발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개발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상급지 이야기했죠. 상급지. 네. 이 자양사동이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노후된 주거 지역이고
굉장히 또 이게 낡고 뭐 거주하기 불편한 지역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는 이제 교통 여건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이제 강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직장 다니기에 뭐 지하철 7호선도 이용해가지고 뭐 바로 강남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영동대교만 건너면은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삼성동 바로 이제 역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더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상급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에 또 여러 가지 호재들도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이 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호재들이 많아야 되는데 자, 이 다리 건너가시게 되면은 이 삼성역에 우리가 이제 GTX 이제 2개 노선이 들어오면서 GTX 노선 들어오죠. 그리고 이 현대차 부지, 이제 과거에는 한전 부지였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가 인수해서 이 현대차 부지를 복합 뭐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복합 개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거기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쭉 뭐 굉장히 대로로 넓게 펼쳐져 있는 영동대교도 이제 지하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복합 환승센터까지 만들고 거기다가 또 이제 바로 인근으로 뭐 굉장히 뭐 나열을 하니까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요 밑에 있는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있죠. 여기도 현재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로 앞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강남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강남 지역으로 굉장히 이제 직장들도 많이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양동 일대가 이 강남의 배후 지역으로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제 고연봉의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이 바로 지금보다도 더 상급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진 지역이 우리가 이 자양사동 지역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말씀하신 2, 3억대 투자 금액 이제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지금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예, 앞으로 여기에 자양동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에 신속통합 기획이 떨어지면서 뭔가 추진에 대한 동력이 뭐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역세권 개발이라는 또 이게 또 다른 방법의 정비 사업이 또 추진될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추진하고 동의서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투자 금액으로 투자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고 뭔가 좀 망설여진다 하시면은 지금 이제 마음 먹으시면은 지금이라도 가서 저는 이쪽은 이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내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정도 상담 드리고요. 또 좀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또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또 그 얼굴 보고 제가 또 좀 더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제가 다시 한번 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2, 3억 원대의 이 투자처를 알아보고 계셨는데요. 한강변 투자, 그중에서도 자양동 지역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이쪽 지역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투자 전략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1대1 대면 상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네, 이제 방금 제가 상담 도와드렸던 이제 시청자분들 같이 이제 여유자금 뭐 소액으로 뭐 1억부터 시작해서 뭐 2억, 3억대 이렇게 다양한 소액 자본으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주택 가격 폭등 등 정말 이 다양한 이제 뭔가 불안 요소들이 많다 보니 이게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망설이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지금을 기회로 잡고 타이밍을 잡으시고 지금 뭔가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향후 부동산 상승기 때 내가 좀 더 많은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말 이렇게 알짜 투자처 그리고 이제 알짜 소액 투자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은 전화 상담 신청하셔서 꼭 한번 상담 받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1대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상담 신청하셔서 알짜 투자 정보들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02-2638-3974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예. 아, 여기 저희는 구리 스톡동에 이제 LG 원양 아파트에 사는데요. 네, 그 아파트 27층 보유 중인데 네. 그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거주는 안 하고요. 아,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죠? 한 지금 몇 년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자, 현재 저기
투자인데 네. 이 지역이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지 네. 아니면 그냥 그냥 매도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투자 목적이시다 보니까 이 매도 타이밍, 매도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수택동에 있는 이제 LG 원앙 아파트인데 예. 뭐 지금 뭐 이거를 내가 뭐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파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죠? 예. 아마 최근 들어서 여기가 좀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하지 마시고. 예. 네. 이게 이제 뭐 간단히 이 지역에 대해서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이 수택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 뭐 과거부터 그렇게 막 인기 있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막 인기 있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르다 보니까 서울 안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너무 비싸잖아요. 예, 그렇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싸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수택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지도를 봤을 때 사실 이제 서울과 접근성은 좋은 지역이에요, 이쪽이. 예. 예, 교문동이나 수택동 이쪽 지역인데 뭐 강명문로 타고 쭉 넘어오거나 올림픽대로 타고 오다가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쪽 지역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가격도 싸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과거부터 꾸준하게 이쪽 이제 수택동 지역으로 이제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물론 이렇게 막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뭔가 꾸준히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의 상승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단지 바로 앞으로 지하철 8호선도 들어오잖아요. 이제 한 내년쯤이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8호선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게 약점으로 가지고 있던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된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예. 많이 찾아오게 되고 지금 여기 원앙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 지역 내에서도 뭐 이렇게 바로 이제 지하철역이 앞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 바로 앞으로 들어서게 되고 여기 이제 아파트가 원앙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바로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뭐 학교들도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옆으로. 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향후 나중에 이제 지하철 8호선 같은 경우는 바로 잠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뭐 강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철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직장도 나름 다니기도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뭐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학교도 많으니까 학군도 상당히 또 잘 갖추고 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꾸준한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보다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쪽이. 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네. 갈아타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 될까요? 네, 계속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30년 다 돼가잖아요. 좀 이제 낡은 아파트긴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최근에 부동산이 가장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신축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신축이 인기가 많았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오히려 나이가 든 연식이든 이제 구축이 나이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구축이. 예. 구축이 인기가 왜 많아질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재개발, 재건축.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정부 정책상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이제 기존에 있는 집들을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기에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하나씩 이제 풀고 있어요. 이제 하나씩 완화시켜주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앞으로 이제 구축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신축은 어쨌든 간에 비싸가지고 아파트를 못 사니까 향후 내가 이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축 아파트로 사람들이 이제 뭐 투자라든지 실거주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구축 아파트가 인기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원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재건축도 가능하겠지만 최근에 또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사업 속도도 빠르고 분담금도 덜 들어가는 이런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앞으로도 이제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연식이 오래됐다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네. 연식이 오래됐더라도 앞으로 이제 새로 신축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구축에서 신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적인 호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앞으로 혹시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딱 생각했을 때 보면은 뭐 굳이 이거를 파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1주택으로 그냥 계속 하나 보유하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지금 구리 수택동에 있는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이었는데요.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 쪽으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신축 아파트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도 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동산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점점 더 오르는 것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하나 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된 부부인데요. 네. 현재는 전세로 거주 중인데 차라리 빌라라도 하나 매수해서 거주할까 고민 중이에요. 네네.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이 군자역 쪽에 중곡동인데 네. 좀 깨끗한 15평 투룸 빌라가 한 4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이걸 좀 매수해도 괜찮을지 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면서 중곡동 지금 투룸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중곡동을 지금 보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신랑이 회사가 신사 쪽이고 제가 회사가 노원이거든요. 네네. 네, 여기가 딱 중간 지점이어가지고 이쪽을 그러시군요. 위주로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수도 괜찮은지 자세한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군자역 쪽에 보고 계시다는데 혹시 뭐 번지수는 혹시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지금 확실하게 번지수를 정한 건 아니고 네. 그 중곡 1동 주민센터 근처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일동 주민센터면은 군자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측 상단 이쪽 그 중곡 1동 쪽을 그럼 보고 계신 거네요.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답변 먼저 드리기보다는 일단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혼 부부시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뭔가 좀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고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주택 가격이 좀 이제 저렴했던 이제 지금보다 쌌던 시기에는 뭔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뭐 잘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서 이제 뭐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이제 돈이 좀 모으게 되면은 또 여기서부터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산에 조금씩 이제 불려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네.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네. 뭐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이제 신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실제로도 많이 하세요. 과연 이거를 전세로 계속 내가 가느냐 아니면은 매매로 가느냐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판단 생각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이 지역적인 면을 봤을 때는 저는 여기는 굳이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거든요. 네. 여기 그러면은 지금 한 매매 금액대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15평으로 보고 있는데 네. 4억 5천 정도 해요. 4억 5천 정도. 네. 지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 정도 여유 되시면은 처음에 결혼하실 때 매수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좀 대출 껴서 이렇게 갈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4억 5천 여기 지역 자체가 뭐 우리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특히 네. 이제 이 군자역이 또 이제 7호선, 5호선 라인으로 나다 보니까 7호선은 강남으로 내려가고 5호선은 또 이제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지역이 뭐 상대적으로 집값도 조금 비싼 편이기도 하고 임대료도 또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여기가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안 갔어요. 그다음 많이 비싸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중공 일동 쪽에 뭐 이제 물건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상승을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만약 이거를 매수하신다라고 했을 때 네. 뭐 물론 지금이야 내가 안정적인 뭐 주거 환경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거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영원히 여기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뭐 향후 이제 뭐 결혼하셨으니까 뭐 자녀도 뭐 계획도 있으실 거고 집도 조금 넓혀가고 싶고 하실 텐데 사실 이 15평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뭔가 좀 결혼 처음 했을 때 두 분이서 시작하시기에는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좀 클 수 있는 이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를 굳이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좀 임대로 좀 더 거주를 하시다가 뭔가 좀 더 네. 좋은 기회를 잡고 주택을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지금 이제 4억 5천에 매수를 하잖아요. 네. 나중에 이거를 판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기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중공 1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왜 올랐냐고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신축으로 지어진 빌라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가 그 군자역이라는 게 물론 이제 입지적으로 여건이 좋긴 하지만 뭔가 이 지역에 뭔가 가격이 오를 만한 여기가 뭐 중곡동이 뭐 앞으로 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뭐 주변으로 뭐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이 오른 거는 땅값이 올라와서 그래요. 땅값 여기 땅값이 네.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신축 이제 빌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지어지고 있잖아요. 이 지어지게 되면은 이 빌라를 이제 매수한 이제 짓는 업자들이 땅을 살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이제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집을 지을 사람들은 많고 땅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땅값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땅값 원재료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향후 나중에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축 빌라들이 공급된다라고 하면은 내 물건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구축이 돼버리는 거고 구축이 되면은 뭐 상대적으로 신축과 비교해서 뭔가 이거를 물건을 사러 들어온 사람이랑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말 그대로 물건도 많아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면은 내 거는 오히려 가격이 안 올라가고 가격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또 황금성 부분에 있어서도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비해서 뭔가 좀 현금으로 바로 돌릴 수 있기에 좀 뭔가 좀 불리한 점도 이점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이게 지금 당장에 뭐 물론 당장에 주거 뭐 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셔서 매수하셔도 되게 좋긴 좋은데 나중에 우리가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미래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매도할 때를 생각해서 판단했을 때는 뭐 굳이 여기를 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좀 더 괜찮은 곳에 이제 전세를 얻어서 한번 좀 더 거주하시다가 또 앞으로 뭐 이렇게 부동산 공급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공급도 많이 될 예정이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좀 그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좀 기다리셨다가 자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됐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음번에 또 이게 우리가 뭐 매수 계획 있거나 하시면은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중곡동의 다세대 주택 보고 계셨는데요. 매수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알짜 지역들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향후 GTX B와 C라인을 포함해서 총 10개 노선이 정차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날 지역이죠. 청량리 일대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GTX 호재라든지 교통 호재든 이렇게 뭔가 정말 다양한 호재들을 뭔가 우리가 지역적인 개발 호재를 보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뭐 교통에 대한 호재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청량리 일대 이 지역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청량리에 우리가 소액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 요약만 좀 이제 처음 꼽자면은 첫 번째 방금 설명드렸듯이 광역 교통 호재의 중심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 노선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향후 서울 동북부의 교통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청량리 지역이라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 정비 사업의 활성화. 과거의 청량리 지역과 다르게 지금은 이 청량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뭔가 계속해서 바뀌고 성장하고 있는 이런 청량리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2040 서울 플랜, 이 서울 플랜을 통해서 우리 청량리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재 이제 광역 교통의 호재 중심에서 지금 현재 청량리 같은 경우는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이제 수인 분당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이제 KTX 등 정말 이렇게 많은 지하철이 현재도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뭐 GTX B 노선과 C 노선 이 노선이 환승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 거기다 뭐 광북 횡단선, 면목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원선까지 이 많은 노선들이 여기 들어서게 되면서 말 그대로 서울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이 청량리를 거의 뭐 꼭 거쳐와야 되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 교통의 관문이 된다. 이런 식으로 향후 계속해서 이제 교통이 좋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겠느냐? 말 그대로 이 교통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 지역의 유동 인구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게 교통 환경이 좋아질수록 우리가 이제 직주 근접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강남이라든지 뭐 용산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광화문 일대까지 이렇게 서울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업무 지역들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상으로 직장으로 가는 편의 자체가 굉장히 또 좋아지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도 뛰어나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런 편리함 때문에 이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찾아오게 되는 지역이 이제 청량리 지역이라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과거에 청량리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역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또 뭔가 우리가 혐오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시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전농동, 답심리동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뭔가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살기 좋은 지역은 아니다, 이런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정비 사업 등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전농 답심 뉴타운 사업 등으로 현재 뭐 전농 7구역, 뭐 답심 18구역, 답심 16구역 등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이제 뉴타운이 진행되면서 과거의 노후된 주거 지역에서 지금은 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고 현재 이제 많이 이제 변하게 되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 청량리역 주변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업지들에서 현재 이제 정비 사업들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이게 군데군데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닌 뭔가 이제 새 아파트가 연속적으로 대규모로 펼쳐지게 되면서 이제 연속적인 주거 벨트를 잘 갖추고 거기다가 규모의 경제까지 갖출 수 있는 이런 뭔가 개발에 대한 호재가 많은 이런 청량리 지역이라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소액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과연 좀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살펴봤을 때, 이 답심리역 일대로 이제 청량리역에서 조금만 내려오시게 되면은 전농동, 답심리동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여유자금 뭐 소액 투자로 대략 한 1억에서 1억 한 2억대 정도로 이게 투자를 볼 수 있는 데가 이 답심리동 지역이고, 제가 이제 지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신축 새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뭐 깨끗한 아파트 단지기도 하고, 그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빨간색 표시가 많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30년 이상 된 노후된 이제 주택 단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답심리역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답심역이 밑에 위치하고 있고, 이 답심리역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많은 지역들이 현재 굉장히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정비 사업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계신 여유자금 1억에서 2억 원대로 아직까지 투자 가능하고,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비 사업 중에서 특히 우리가 모아타운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제 1억에서 2억대 투자를 했을 때 나 향후 뭔가 우리가 청량리에 대한 뭐 지역적 호재도 같이 받아볼 수 있으면서도 내가 가진 노후된 물건이 향후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투자 기회까지 뭐 굉장히 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지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40 서울 플랜,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에서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이 청년 첨단 혁신축으로 뭐 바이오라든지 의료 그리고 ICT 사업 등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청량리를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한 축에도 우리가 이제 청량리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서울 전역을 이제 허브 구축으로 입체 교통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도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서울역과 삼성역과 더불어서 이렇게 광역 교통망의 중심으로 이 청량리를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뭐 청량리라든지 용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1호선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데카화를 활용해서 청량리를 좀 더 앞으로 좀 더 계획적이고 획기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뭐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청량리에 대해서 이제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1:1 대면 상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 신청 02-2638-3974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